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조율을 할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개를 조금 하다 보면은 전화 상담도 이제 좀 잘하고, 그리고 물건 준비도 잘하고, 미팅도 잘 하는데, 바로 이 계약의 직전 단계인 조율 단계에서 조율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이 지금 본 물건 마음에 들어요. 월세 10만 원만 깎아주시면 저 계약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임대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장님, 이런저런 해가지고 임차인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월세가 조금 부담되시나 봐요. 10만 원만 깎아주시면 계약을 진행할 것 같은데 계약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임대인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결국 그 임대인은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임차인한테 전달을 할 것이고, 전달받은 임차인은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니까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생각은 2년이 지나도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이 익숙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익숙한 상황이 계속 우리가 마주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조율해서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조율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역지사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건데요. 임대인한테 우리가 10만 원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임대인은 10만 원을 안 깎아줬을까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입장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하고 알고 있기만 한다면 조율점을 찾아내는 것은 쉬워질 거예요. 즉,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율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율점이라는 건 뭐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상은 제가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남겨놓으실 테니 영상 끝까지 다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역지사지를 잘하는 사람이 조율점을 잘 잡고 조율을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에서 조율을 하려고 연락이 왔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전세가 1억 6,500이었어요. 근데 1억 6,500이라는 부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 때문에 금액을 조율해달라고 두 개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하루 차이로 연락이 왔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지금 있는 1억 6,500에서 2천만 원만 낮춰서 1억 4,500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그 대신에 월세를 10만 원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금을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다른 부동산에서 동일한 상황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동일하게 2천만 원을 낮추고 월세를 10만 원 올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 바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1억 6,500으로 왜 보증금을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제가 투자자니까 돈을 좀 적게 쓰고 싶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한테서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담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 부동산에서 네,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적게 넣고 싶으니까 1억 6,500 다 받고 싶은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 집의 공시지가 대비했을 때 126%가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수준인데 그 금액이 1억 4,500이더라고요. 1억 4,500으로 그래서 보증금을 맞춰서 하시면 임대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1억 4,500으로 맞췄을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2천만 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자금적인 여력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 임차인한테서 보증금을 1억 4,500으로 받고 월세를 10만 원 올려서 받으시는 상황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월세를 10만 원을 임차인한테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올리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 5만 원당 보증금을 1,200만 원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1억 4,500의 계약을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 월세 1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향하면은 대략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는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 진행을 우선 하시고 다음에 임차를 하시거나 이 친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했을 때 그거를 활용하신다면 다음에는 1억 7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낮추고 10만 원 올려서 계약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2천만 원에 대한 여력만 있다면 저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조율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 양보를 이끌어낸 부분에서 무언가의 이득도 같이 얻어갈 수 있다라면은 제 입장에서는 여력만 있으면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은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고 임대인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저한테 설득을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1억 4,500에 월세 10만 원을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면 되는데요. 이 조율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공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설득의 공식 하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방법을 토대로 예시 2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무슨 고민을 가질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진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서 임대인한테 10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은 왜 깎아주기 싫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임대인은 깎아주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 사항 정도만 오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월세를 낮게 받으면 그 건물로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월세가 떨어진 것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가 낮춰서 월세를 맞췄을 때 나중에 다시 올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걱정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조율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득하기 위한 공식을 가르쳐 드리고 예시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할 때에는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5가지를 따르게 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걱정거리에 대한 공감을 일단 해주시고요. 2번째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굉장히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여야 돼요. 주관적인 근거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반론,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게 된다면 상대방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이 뭐였죠?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설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월세를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이득을 제시를 해주면 보통은 설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님, 지금 있는 집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장님 집이 지금 현재 보니까 공실이던데 언제부터 공실이었을까요? 그럼 뭐 한 달 전부터 공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한 달 동안 공실이고 앞으로도 또 공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사장님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는 맞죠?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손님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사장님 집을요. 그런데 월세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으로 10만 원만 낮춰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 괜찮은 수익률로 받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셨었는데 한 달 동안 만약에 공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11개월간 월세를 받은 거를 제가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91만 원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사장님이 이 집을 계약을 하실 때 이분이 입주를 빠르게 한다면 그 한 달간의 공실 기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90만 원을 받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100만 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임대인이기 때문에 저도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러나 좋은 임차인을 받으면 좋은 임차인을 통해서 나중에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분이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월세 원래 90만 원에 살고 계셨었는데 굉장히 집을 이쁘게 꾸며놓고 살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물건을 봤을 때 높은 월세를 내고서라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10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장님 집도 지금은 10만 원 낮춰주시는 거지만 나중에 다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춰서 90만 원에 한번 계약 진행해 보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 바로 계약금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으니까 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보증 월세를 낮게 받았을 때 나중에 다시 올려받기 힘든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5%밖에 금액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면 되냐면 사장님 지금 이분은 월세를 지금 100만 원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90만 원으로 낮춰서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 다 받고 싶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만 원으로 낮춰서 받으시게 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5%씩 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다음번에 5% 올려서 95만 원, 또 그때 또 5% 올려서 100만 원 만드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5%씩 인상한다는 조건을 걸게 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1년 단위로 5% 올려도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1년 뒤에 5% 올려서 95만 원, 다시 1년 뒤에 올려서 100만 원을 만드시고 2년 뒤부터는 다시 그때보다 또 5%를 올리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사장님 입장에서 손해를 보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또 100만 원을 다 받고 싶긴 하지만 지금 10만 원 낮춰서 받으면 훨씬 더 수익적으로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이분이 도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갈 때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한테는 청소비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으로 이익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중에 재임대를 놓을 때 원하는 임대가를 못 받을 거에 대한 걱정을 제안을 해줬죠.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인도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득까지도 제시를 해줬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조율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조금은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계약을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대인이 갖고 있을 것 같은 그 이해를 하시고 고민거리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하는 방식, 이게 바로 조율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율을 할 때라 하더라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공식 방식을 따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임대인이 걱정하는 거리에 대한 공감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얘기한 다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생각할 수 있는 반론, 그 반론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시면 대부분이 설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마찬가지고요.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매수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고객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가 제안하는 그 방법을 다르게 할 뿐인 것이지, 그렇게만 이 방식과 공식을 따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조율은 훨씬 더 빠른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조율에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약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